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은 언제일까? 한동석에게 그 순간은 아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삶에 뛰어든 날이었다. 기쁨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집어삼켰다.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충격과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책임감,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저 심연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기대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한동석의 입술 끝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평소 같았다면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핑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흔한 핑계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한동석에게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광숙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 독수리 오영재가 형제 이상의 끈끈한 유대로 뭉쳐 있었지만 한동석 자신은 늘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기에 아이들과의 추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이는 그저 남의 집 이야기였다. 지인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 올라오는 웃음 가득한 사진 속 존재였고 지하철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 낯선 아기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도 마광숙과 함께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의 중심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마광숙과의 관계 역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자존심이 늘 존재했고 말보다는 서로를 응시하는 눈빛이 더 많은 소통을 대신했으며 거창한 표현보다는 묵묵한 행동이 앞섰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는 쉽게 정의하기 힘든 이상한 신뢰 같은 것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서로의 옆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되었지만 그것은 명확한 약속이나 굳은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생명이 둘 사이에 어떤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한동석의 마음 한편에 자리했다. 임신 4주차. 이 소식은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독수리 오영재조차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 마광숙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이건 그녀답지 않은 반응이었다. 평소 마광숙이라면 한동석, 너 이제 진짜 책임져야 한다 며 울음장을 놓았을 법도 했지만 그날은 확연히 달랐다.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속은 한참 동안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 보였던 그녀에게도 엄마가 된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버거운 일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단단했기 때문에 더욱 버거웠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랜 세월 다져온 수많은 습관들, 삶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율해 온 자신만의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들 안에 억눌러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과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단단하다는 것은 곧 단절되기 쉽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었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천천히 하루하루 자라나는 새로운 존재와 함께 엄마로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어른이라는 자각이 마광숙의 숨통을 조용히 조여왔다.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봤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 남자. 평소처럼 냉정해 보였지만 광숙은 알고 있었다. 그 무심해 보이는 눈빛 너머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겹겹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동석 역시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쉽사리 말하지 않았다. 표현을 꺼리는 습관은 오랜 세월 그의 몸에 밴 가복과도 같았다. 그런 한동석에게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한동석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그제야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넌 이미 그런 사람 같아.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너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광숙은 그제야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려 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기 위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 아이만큼은 절대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마광숙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생각했다. 이것은 새로운 싸움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지고 싶지 않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결연한 의지가 반짝였다.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형식보다는 서로의 진심을 우선시하는 두 사람답게 하객은 독수리 오영재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범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오범수는 매일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세리야, 오늘도 진짜 예쁘다. 나 안 보고 싶었어? 오빠, 오늘 집에 들어오자마자 네 번째 그 소리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해도 돼? 독고세리는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오범수는 여전히 그녀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을 좋아했다. 세탁기를 돌리는 독고세리 옆에 쪼르르 따라가고 독서 중인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은 페이지를 보며 이 문장도 너 닮았어 같은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곤 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온전히 독고세리에게 맞춰져 있었다. 한이는 이제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한이는 독고세리를 친엄마처럼 따르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독고세리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았다. 가끔은 그 신뢰가 오범수보다 깊어 보일 때도 있었다. 오범수는 질투 아닌 질투를 느낄 때도 있었다. 나보다 세리한테 먼저 말하네. 한이의 그늘진 표정을 본 오범수는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 시절의 오범수.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오범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오범수가 독고세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리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 만들어 볼까? 독고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이제 한이도 많이 커서 한이에게도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독고세리는 아무 말 없이 오범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제 이 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인간이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죄를 짓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는 순간도 아니다. 진정으로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출소한 날, 세상에 다시 발을 딛는 그 첫걸음이었다. 독고탁은 그날의 낯선 공기와 발밑의 감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형량은 짧았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탄원서였다. 마광숙은 결국 굳게 닫았던 마음을 열었다. 죄는 죄값으로 갚아야 한다고 굳게 믿던 원칙주의자 오천수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결국 독고탁은 8개월 복역 후 출소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독고탁은 많은 것을 잃었고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교도소 문을 나선 그를 기다린 건 너무나 낯익은 차량 한 대였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고자동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복잡함이 스쳐 지나갔다. 타요. 어색한 거 알지만 타요. 독고탁은 차마 차에 오르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내가 탈 자격이 있을까? 고자동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보세요, 형님. 지금은 사회복귀 중이니까 그냥 타요. 형님도 인간이고 인간은 다 실수해요. 다만 막내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그리고 진짜로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의 신임 막내로 채용되었다. 그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멍한 표정을 지었다. 첫 출근 날, 전 직원 회의에서 마광숙이 공식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늘부터 우리 술도가에 새 식구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 이야기 다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우리 직원입니다. 모두 박수.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도 선뜻 박수를 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새 식구가 바로 독고탁이었기 때문이었다. 술도가를 위기에 빠뜨렸던 장본인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냐? 이 집안을 박살내놓고 다시 들어온다고? 막걸리 통째로 버리게 만든 인간을 우리가 왜 직원으로? 정규직이요? 알바도 아니고? 그를 마주한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한결같았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친구가 그만뒀다는 원망과 노골적인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독고탁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독고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 몇 주간 그는 말 그대로 술도가의 막내였다. 누구도 그를 배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존재를 가장 곤란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독고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 아빠가 막내 직원이라니, 이거 완전 소설이야. 오범수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래도 내 아빠잖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게 난 멋있어 보여. 당신은 너무 성인이야. 가끔 보면 짜증나. 독고세리는 투덜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의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다. 그건 원래 사랑이 그런 거잖아. 오범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독고세리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고탁을 향한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독고탁의 태도는 하나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거짓된 변명이나 회피 없이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막걸리 발효 온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고 나이 드신 거래처 어르신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며 진심을 전했으며 밤새워 병입 라벨 수정을 하는 등 그의 작은 노력과 변화는 작은 메모지에 차곡차곡 남아갔다. 그의 진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직원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오천수가 어느 날 불쑥 독고탁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독고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여기서 일하다 보면 자꾸 그때 내 모습이 떠올라요. 사람을 부수는 게 통쾌했던 그 시간들. 근데 이제는 사람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요. 그게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다음 날 독고탁의 책상 위에는 정직원 전환 평가표가 놓여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고탁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난 아직도 내가 깬 사람들의 신뢰를 다 복구 못했어.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술도가에 낯선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 상자에는 독고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말 안 한 마지막 진실 아닌가요? 편지에 적힌 짧은 문장은 독고탁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독고탁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구나. 그의 눈빛은 다시 혼란과 새로운 시작의 예감으로 가득 찼다.
이 미스터리한 편지가 그의 삶에 또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